총장이 그냥 마음 먹으면 그냥 집행하고 아무도 의견을 내지 않나요? 총장 주머니 돈처럼 아마 그렇게.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론하면서 주머니돈 의혹을 제기한 이후 특수활동비 논란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특활비 공방, 일단 오창석 의원이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남겼었죠. 이제 특활비 관련된 내용이 전혀 이제 지출 증빙 내역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특활비라는 것이 굉장히 명목상 정해져 있지 어디에 쓰는지 사실 그동안 잘 알 수가 없었고 그동안 이 특활비를 이용해서 흔히 말해서 사적으로 남용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 특활비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실제로서 지난 국회 때는 이제 국회의장의 특활비까지 사라지면서 이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검찰 전체 예산 중에 3% 정도라고 합니다만 94억. 그리고 내년에 이제 84억 정도가 배정이 됐었는데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꿈꾸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혹시 개인적으로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추미애 장관이 얘기를 남겼죠. 네, 합리적 의심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추미애 장관이 불붙인 검찰 특수활동비 쌈짓돈 논란이 정부기관의 눈먼 돈 사용 관행 전반에 대한 점검 요구로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특활비라는 게 뭡니까? 또 왜 생겼습니까? 또 누가 익었습니까? 특활비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수사나 뭐 정보 활동 등에 이제 사용되는 이제 비용을 얘기를 하고요. 네. 제일 큰 특징은 이제 증빙할 필요가 없다. 지급되고 나서 이걸 영수증 같은 걸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가장 쓰는 입장에서 매력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거는 이제 네. 기재부 예산 집행 지침에도 있는 개념이고요. 뭐 난데없이 아무렇게나 쓰는 건 아니고 분명히 이제 법적 근거가 있는 비용인데 뭐 어쨌든 그것이 제대로 쓰고 있는지 감시가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법적 근거는 있는데 증빙이 안 된다. 그래도 논란이 자꾸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활비와 이제 좀 비슷하게 특수업무 추진 경비라고 해서 증빙을 해야 되는 경비가 있고 이제 증빙이 전혀 필요 없는 경비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판공비 이런 표현으로도 판공비.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제 지금은 특활비와 업무 추진 경비 이렇게 좀 나뉘고 있는 것 같고요. 업무 추진 경비도 전부 다 영수증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일단 현금 지급으로 되는 관행도 되게 많아서 그 범위와 이제 공개성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그동안 되고 있어서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도 명색이 요원이지 않습니까? 네. 이름 뒤에 요것만 붙여줄 게 아니라 특활비를 좀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장원 의원이 못 받으셨어요? 제가 창성 의원에서 내일 들었는데. 그래요? 네, 증빙 서류가 없어서 중간에서 사라진 같이 모양입니다. 쓴다 네. 생각하고 썼던 겁니다. 누가 들으면 진짜 주는 줄 알겠습니다. 예. 자, 나름대로 또 이 진행자라고 풍자를 하시네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요, 네. 굉장히 이제 약간 익숙한 상황이었어요. 앞으로 받으실 거예요. 네. 센스 아주 끝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제가 뭐라고 칭찬하는지 모르겠지만. 진행하시죠. 자, 이 특활비, 이 깜깜이 돈인 탓에 과거부터 이 때마다 논란이 계속 돼 왔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킹덤 스페셜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특활비로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사용처는 보기 중 몇 번일까요? 오창석 의원이 이번에도 정답을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번 생활비, 2번 자녀 유학비, 3번 국가안보위의 스파이 접촉 경비.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특활비 같은 경우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이렇게 단순하게 구분하면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녀 유학비, 뭐 식비 이런 것들은 다 사적 남용이기 때문에 1번, 2번 절대 써서는 안 되겠죠. 네. 자, 이번에 난이도가 낮아서 당연히 맞출 줄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정답 1번과 2번입니다. 2015년에 이 신계륜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받은 특활비를 자녀 유학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는 일이 있었죠. 같은 해였습니다. 이 홍준표 의원 역시 2008년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 특활비 일부를 생활비 명목으로 아내에게 건넸다라고 말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관련된 영상 보고 오시죠. 원내대표 때 원내대표는 국회 대책비가 나옵니다. 운영위원장을 겸임합니다. 국회
운영비가 별도로 나옵니다. 그는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내 활동비 중에서 남은 돈은 내 집에 생활비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는 돈을 전부 집사람이 현금으로 모은 거예요. 네, 보고 오셨지만 저도 참 놀랍기도 한데요. 내 활동비 중에서 남은 돈은 내 집에 생활비로 줄 수 있다. 네, 이렇게 쓰면 처벌이 안 됩니까? 네. 처벌이 되는데 이제 처벌한 적이 없어서 예, 너무 진실하게 이제 얘기를 하셨다가 아마 제가 알기로 홍준표 의원이 저 부분과 관련해서 나중에 좀 수정하는 의견을 소셜 미디어에 좀 게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횡령죄나 뭐 뇌물죄, 국고손실죄 등의 혐의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아직 이제 대법원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진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법적 처리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짚을 부분 중에 하나가요. 특수활동비 흑역사 이것만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본래 용도 외에 고위공무원들의 쌈짓돈 혹은 권력기관의 검은 돈으로 빈번하게 악용되고 유용되기 때문인 거죠.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들인데요. 고위공직자들이 특히나 이런 특활비라든지 눈먼 돈, 쌈짓돈을 이제 쓰다가 적발된 적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네. 먼저 2007년 5월이었죠. 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저녁 식사에 600만 원 정도를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2009년 11월 김준규 전 검찰총장은 기자들에게 50만 원이 든 봉투를 돌렸습니다. 2017년 4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돈봉투 만찬을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후배들에게 막 100만 원씩 전달했었다라는 것이죠. 2017년 4월입니다.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주무관실에서는 매달 최대 200만 원씩 이영호 전 비서관 등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 상납했었다라고 또 폭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건이 아니군요. 자, 특히 특수활동비의 핵심은 국가정보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매년 전체 특수활동비의 절반 이상을 국정원이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내산은 세부 내역을 알기가 힘든 데다 그마저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산이 이루어집니다. 사실상 그래요. 알 수 없는 깜깜이 예산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특활비 얘기가 나오면 꼭 따라붙는 단어가 이제 밀행성인데 네. 아까 저희가 킹덤 퀴즈에서도 풀었었지만 이제 국가 정보를 위한 이제 스파이를 접촉한다든지 이렇게 은밀하게 대정부 그리고 대첩 활동을 할 때는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럴 때 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2013년입니다.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댓글 작업에 동원된 알바에게 월 280만 원씩 총 3천여만 원을 지급했었던 것이 드러났었고요. 2012년에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해킹해서 실시간으로 도감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데 또 돈을 썼다라는 것이죠. 정부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요소가 있던 부분입니다. 네, 사용의 밀행성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정산의 밀행성까지 보장해줘야 될까요? 자, 국정원의 특활비가 대규모 비리 사건으로 이어진 일도 많았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런 혐의가 있었죠. 네,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정원장을 재임했던 남재준 원장, 이병기 원장, 이병호 원장이 모두 이제 특활비를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이제 보냈는데요. 총 33억 원이군요. 네, 그 비용이 이제 차츰 올라갔어요. 이제 청와대에서 계속 더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받아가는 액수도 늘어났고 이것 때문에 이제 세 분 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뇌물죄, 그다음에 국고손실죄, 횡령죄 등의 이제 혐의들이 이제 적용이 됐었는데 이제 1심, 2심 대법원 조금씩 지금 견해가 다르고 파기환송심으로 다시 내려가서 지금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 법리는 마지막에 한번 제3고심까지 기다렸다가 한번 정리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름 자체가 또 안보비로까지 바꾸어졌잖아요. 이것도 한번 짚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에서는 더 이상 이제 특활비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보비라는 표현으로 2018년에 변경되었고요. 그러니까 특활비라는 게 국정원이나 권력 정보기관만 쓰는 게 아니라 청와대도 특활비가 있고 국회도 특활비가 있고 모든 정보부처가 특활비가 있는데 이제 이 가운데서 이제 가장 그 비중이 큰 게 기존에는 이제 국정원이었던 거죠. 네, 국정원은 이제 특활비에서 안보비로 완전히 이제 법 이름은 바뀌었으니까 특활비를 특활비라 부를 수 없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근혜 탄핵 국면 때 국정원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회, 법무부, 검찰 등 주요 국가기관에서 영수증 없이 세금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결국 특활비를 폐지, 축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2018년 국회가 국회의장단 몫의 일부를 제외한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하게 됐습니다. 이거 한번 짚어주세요. 맞습니다. 2017년 이 국정원 청와대
국회 특활비 상납 의혹이 커지자 이듬해 7월이었습니다.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은 대명천지의 깜깜한 돈, 쌈짓돈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국회 특활비 폐지를 추진하겠다라고 공개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후 여야는 이 국회의장단 목 일부를 제외한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그 결과 2018년 62억 7,200만 원이었던 특활비는 2019년도 예산안엔 9억 8천만 원으로 84.4% 줄었습니다. 2020년에도 9억 8천만 원 정도로 같은 수준을 유지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대신 이 업무 추진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네, 특활비 문제 얘기할 때 이런 걸 짚을 수밖에 없겠는데 결국은 이 쌈짓돈 마성에 중독된 공직사업의 도덕 불감증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는 나쁘게 얘기하면 직책수당 비슷하게 좀 지급이 됐었습니다. 80년대까지는 공무원 월급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고 그래서 오히려 부정부패나 뇌물에 좀 쉽게 취약해지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90년대 후반 2000년대 되면서 좀 공무원 급여는 현실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사라진 상황에서 이 정당성도 좀 잃어버렸는데요. 네. 예절 같으면 기관장이 관내에 있는 모든 경조사반 돌아다녀도 이게 문제가 되는 이제 꽃 몇 개 보내도 이게 문제가 되는 이제 그런 좀 있었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업에 오히려 그러면 식사를 하게 되면 기업의 협찬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식사를 제공받는 것들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범위에서는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 정부에 들어서 보면 특활비 자체는 1,800억인가 이제 줄었는데 네. 이제 국정원 빼고요. 네. 근데 이제 업무 추진비가 한 1,500~600억 좀 늘었을 겁니다. 늘었죠.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보면 한 200~300억 정도 준 건데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거 비교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가닥은 잘 잡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찬성 의원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감증이 짙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자면 특활비 핵심은 이제 공적으로 쓰는 것이냐 사적으로 쓰는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검찰 같은 경우는 자신의 후배와 이제 밥을 먹으면서 고생했다고 100만 원씩 현금으로 준다는 것 자체가 과연 내 돈이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못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돈을 준다 하더라도 결국은 정부 돈이고 내 주머니에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편하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뭔가를 치하하고 싶으면 공적 루트를 통해서 치하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은 쓰는 사람의 자기 검열 이것도 꼭 필요하겠죠. 자, 운영의 불투명성에 대한 비판 때문에 특활비 규모는 해마다 줄고 있는데 줄고 있는 게 맞습니까? 이것도 한번 네, 짚어주세요. 실제로 일단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21년도 예산안에 책정된 것은 이제 검찰도 말씀드렸다시피 94억에서 84억 정도로 좀 줄었고요. 정부 특활비 같은 경우는 2,378억 원으로 이제 올해 2,500억 원대보다 약 100억 원 정도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부서 역시 비슷비슷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방부 역시 1,194억에서 1,144억으로 약 50억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경찰청 역시 745억에서 718억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특활비를 줄이면서 이제 투명성을 강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만 이 국정원 같은 경우는 이제 특활비 규모가 줄긴 줄었는데 이제 안보비를 더하면은 오히려 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안보비를 더했을 때 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이 명칭이 이제 특활비일 뿐이고 국정원 모든 예산을 그동안 특활비로 정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좀 세부적으로 나눴으면 오히려 공개가 됐고 투명해졌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이렇게 특활비가 줄고 그리고 그 용처가 투명해지는 것 이게 특활비 논란의 생산성이겠죠. 자, 특활비를 폐지할 건지 축소할 건지를 놓고서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글쎄, 그러니까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일이 되려고 하면 네. 이제 극단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부 외국에 가서 뭔가 이제 인터폴과 일을 하거나 뭔가 이제 정보 활동을 해야 될 때 아직 도덕적 불감증이 좀 더 팽배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그런 외국에서 근무한 경찰들 얘기를 들어보면 급행료를 지불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이 전혀 진척이 안 된다라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굉장히 좀 이제 더 나라를 지칭할 수는 없겠습니다. 외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게 현실이어서 어느 정도의 활동비가 좀 필요할 수 있다. 이런 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검찰 수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제 예전에 이제 밤샘 수사 이제 그런 게 근절돼야 되겠지만 수사관들 그럼 집에 못 가게 하고 계속 이제 일 시키고 뭘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유능한 검사, 부장 검사는 누구냐면 밑에 있는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충분한 삼겹살과 소주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 뭐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뭔가 뒷봉투를 받아서 뭐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진행 경비로 쓰던 관행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굳이 삼겹살을 먹어야 되냐 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슈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던 관행들이 있으니까 유능한 검사가 수사를 잘하는 검사가 아니라 회식비를 문제 없이 조달하는 검사였던 관행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관행들이 한 큐에 바뀌지 않다 보니까 생기는 우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특활비가 먹일래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킹덤으로 이렇게 제시해 봅니다. 정치인의 뻔뻔한 돈이 아닌 투명한 돈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투명한 활동으로 이어지길.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